예. 근데 이때가 되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얄팍하고 허름하게 이렇게 만드셨고, 이게 내가 걷는 이 길. 김구 자서전 이렇게 있죠. 백범일지라는 제목을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빼고 내가 걷는 이 길. 이렇게. 가로수기가 시작됐네요. 예, 가로수기. 그렇죠. 예, 80년대가 돼요. 아, 그리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문고판이. 이 문고판은, 제가 문고판을 나중에 구했기 때문에 다 갖고 왔어요. 이게 서문당, 서문문고. 네, 요거는 79년 건데, 디자인은 70년대 거의 이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80년대 디자인으로 다시 만들어서. 판은 거의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그 유명한 삼중당 문고인데, 이건 2차분이에요. 이 삼중당이 70년대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80년대에 나온 삼중당이죠. 70년대 삼중당 문고 못 구했어요. 네, 그 다음에 80년대에 도전적으로 시작했던 마당문고. 여기는 출판사 이름 자체도 마당문고사예요. 마당문고라고 있었는데 80년대 후반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딴 데로 넘어가고 이름이 한마당문고로 바뀌어서 디자인도 똑같아. 예, 그런 책이 있어요. 예. 이건 왜 문고판에 출연이 왜 중요하냐면요. 문고판이 출연되면 이게 드디어 이 지식이 대중화된다는 뜻이에요. 예. 값도 되게 싸고 쓰기도 슬림하고. 그래서 이 삼문당문고, 삼중당문고 이런 게 몇백 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해서 대학 못 가고 70년대는 그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적 능력과 사실 고등학교 졸업하면요 수학 능력은 기본으로 다 갖춘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안 가도 자기가 목표를 세우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고등학교 정도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학 능력 얼만큼 갖추고 졸업하면. 네. 학교 대충 다니는 게 아니라 왜 고등학교 졸업 공부 잘했는데 사실 80년대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친구들한테 되게 부채감이 컸어요. 왜냐면 저보다 되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도 되게 꼴렁대는 사람이어서 학교 성적이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 근데 그런 친구들이 집안 형편 어려워서 대학 못 간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예, 공장 가고 노동운동 바로 시작한 친구들도 있었고 근데 저는 그냥 집안에서 대학 등록금을 대준 형편이 된다는 이유로 대학을 간 거죠. 걔들보다는 고등학교 공부도 더 못했는데 그래서 되게 그런 게 부담스럽고 불평등하다고 느꼈었어요. 대학 갔을 때 처음에. 근데 그런 친구들이 실제로 80년대에 노동 현장에 가면서 노동운동으로 말하자면 흡수된 경우 되게 많고 이런 친구들이 독서 능력도 상당하고 그러니까 이 대중적인 싸고 예, 시대도 편하고 이런 책을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책을 읽으면서 정말로 빼어난 지적 능력을 갖게 된 경우 되게 많은데 바꿔 말하면 출판사상 문고판이 출연한다는 건 드디어 그 해당 지식이 대중화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년대까지만 해도 출판을 하는데도 되게 부담스러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백범 선생 기념사업 협회 같은 데서 주도해서 책을 만들어야만 책이 나오고 그랬었고 그리고 그 책도 값이 당시로 보면 절대 싸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런 책을 이제 70년대가 되면 아주 싸고 슬림하고 이런 식으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보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대중화되는 거죠. 누구나 백범을 알고 백범일지를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드디어 된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사실 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이 문고판 도서들이 한국의 지적 사회에서 끼친 영향이라는 건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처럼 시골 촌구석에 사는 사람도 삼중당 문고를 70년대부터 봤었거든요. 예, 제가 굉장히 아끼는 책이 있는데 삼중당에서 나온 거예요. 블랙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프리카 설화를 모은 책. 그 블랙 데카메론. 제목은 블랙 데카메론인데 데카메론이라는 책은 있었어요 집에. 근데 그거는 이제 테스트 때 나온 세르반테스 뭐 이런 사람, 보카치오 이런 사람들이 모은 거잖아요. 그런데 블랙 데카메론은 아프리카 설화를 모은 책이더라고요. 되게 아끼는 책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아프리카 얘기는 요만큼도 모르던 시절에 삼중당 문고의 블랙 데카메론이라는
옛날 얘기책을 읽으면서 우리 아프리카에 이런 옛날 얘기가 있어 이러고 좋아했던 거라고. 어딘가 잘 찾아보면 있어요. 아직도 갖고 있어요. 버렸을 리가 없어요. 예, 근데 그런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죠. 이 문고판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서문문고. 예, 요거 이쪽 건 80년대 거 이게 이제 초판 모양이에요. 아 그리고 이거 하나밖에 안 했나? 이거 뒤섞어놨네. 이게 이제 삼중단 거고요. 이게 나당문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 왜 중간에 들어간 거냐면 이것도 출판사가 서문당에서 나온 건데 이건 89년에 나온 책이에요. 근데 앞에 보면 원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원본. 이게 뭐냐면 미국으로 보낸 등사본 있잖아요. 그걸 미국에서 발굴을 해갖고 온 거예요. 드디어 80년대가 돼서 백범일지가 국사원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었구나. 드디어 백범일지가 만들어진 28년부터 40년대까지 그 역사에 대해서 지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엄청 대단하지 않습니까? 새 원본 발견. 지금까지 백범일지는 3분의 2 분량으로 줄여져 있었다. 이걸 읽었을 때 이제 문고판을 많이 봐갖고 사람들이 백범일지 다 알고 있어. 근데 89년에 새 백범일 우리가 읽은 게 3분의 2였단 말이야. 그 배신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근데 물론 이게 진짜 원본이고 국사원판은 가짜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건데 그땐 또 그게 그랬다는 거죠. 예. 근데 이것도 서문당이 이미 백범일지를 출간하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새 판본의 출간이라는 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역자 오현민이라는 분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서 뭐랄까 어휘 자체가 되게 고풍스러운 분이죠. 삼국지도 번역하고 했거든. 근데 이 서문당하고 연계를 맺고 작업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서문당에서 있었어요. 예, 이런 책이 나옵니다. 서문당에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삼중장 거, 마당문고 거 이런 것들. 그 외에도 지하철 문고 뭐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이 시기에 문고판이 되게 많던 시기. 되게 잘 갖고 왔어. 이거예요. 이건 80년에 나온 책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백범 김구 선생 기념 사업회. 사업협회가 아니야. 다른데. 예. 이 편자가 박혜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책이 되게 근데 여러분이 책 보기에도 되게 허술하잖아요. 책이 허술하지만 이게 어떤 거냐면 곽평이라는 분은 제가 나중에 이제 끝에 가면 말씀드리겠지만 백범한테는 여러 가지 스토리가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백범 암살 진상조사단. 그러니까 백범이 어떻게 하다가 암살당하게 되었는가 그 사실을 추적하는 분들 그 그룹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백범 암살자 응징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두희 결국은 80살 다 돼서 피살됐어요. 제명해 죽은 게 아니야. 예. 배를 이어서 정말 추적했었어요.